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매해 하나 정도씩은 꼭 바이러스건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터지면서 위협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람의 욕망인데, 인간의 욕망인데 해마다 이런 건이 하나씩 꼭 이제 터져 나옵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 네, 소위 소두증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대유행으로 갈 조짐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니까 브라질이죠. 브라질 하면 요번에 리우 올림픽이 8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말이죠. 네,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뭐 사실 임신부한테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임신부는 전체 감염자 수 중에서 일부겠지만은 여하튼 기사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 1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150만 명. 엄청난 거죠, 이거. 브라질 인구 구성으로 볼 때 이 정도라면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카 바이러스를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카 바이러스나 이 전염병이나 이런 건과 관련해서 관련된 본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질병관리본부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처음에 뜨는 게 이거죠. 네, 처음에 뜨는 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을 안 하고 싶다면은 여기 오늘 하루 닫기에서 이제 클릭을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첫 화면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지카 바이러스 감염 중. 그래서 주의사항 같은 게 잠깐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감염된 지역이 되게 나오죠. 브라질이 되게 빨갛죠. 이 남미 쪽, 중미 남미 쪽이 주로 이제 빨간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세히 지역을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렇다면은 1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거냐 알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발생을 했느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중남미 쭉 많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현재 여름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그쪽 부근입니다. 그쪽은 지금 현재 여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걸려 있는 상태죠. 열악하고 환경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태국 정도가 일부 발생한 상태고요. 태국도 무시 못하죠. 한국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많이 여행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쪽에는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1월 29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생국가 현황을 집계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현재 발생한 상황인데 되게 그럼 지카 바이러스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머리가 작아지는 거죠. 예. 사실 생명 자체에는 별로 위협은 당장은 없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영향이 가지만 생명보다도 이러한 소두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기. 그죠? 그러니까 임신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의 질병이 되는 것이 바로 지카 바이러스인데 관련 일지를 쭉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번에 처음 발생한 건 아니고요. 1947년에 발생은 했었다가 이번에 2015년 작년 5월부터 그것이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부분이다. 이런 측면들을 이제 관련 일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이 어떨까요? 증상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대비를 하죠. 증상을 좀 보니까요, 이런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말하기 능력 떨어진 결과를 나타내 준 거죠. 네, 결과를 나타내 준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증상이 정확히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치료 예방법 보시면은 치료법이나 현재 이제 백신이 없는 상태고, 이집트 숲 모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단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발생 국가. 발생 국가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 질병 바이러스 본부에서 나와 있는 현재 그림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거의 뭐 동일하죠. 네, 그러나 뭐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 지역이 전 세계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또 올림픽을 근거로 해서 퍼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증상하고 원인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따온 겁니다. 치료는 뭐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하지만 문제는 이제 임신부가 문제죠. 임신부가 문제가 될 것이고 아기하고 상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보통 일반 독감이나 감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대강 이제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전파가 빨리 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는 물론 지장은 없지만은요. 그리고 임산부나 신생아로 봐서는 굉장히 끔찍한 것이고 또 이 백신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뭐 되겠습니까? 비윤리적이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측면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기사를 지난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하여튼 그 위협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 우려해가지고 에볼라도 상당히 큰 위협이 됐었잖아요. 근데 에볼라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또 실렸었습니다. 오늘 뭐 WHO에서 모임을 또 가졌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DDT. DDT 하면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권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DDT 사용 등 극단적 수단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DDT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번에 더 화끈하게 시세를 내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협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퀘스천 앤 앤서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요약을 한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임신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심할 것이 아니라 발생 국가로 여행만 일단 안 하면 될 것이다. 네, 이 측면이고요. 그리고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건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 건과 관련된 종목이 요즘 상당히 많이 뜨죠. 단순히 그냥 손 소독하거나 마스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업체들 안 되죠. 손소독제 기업들 시세 크게 뛰질 못합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이런 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이 더 시세를 많이 내겠는가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쪽이겠어요? 공기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파루나 뭐 소독제 건의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이번에 효험이 없을 거고요. 어떤 쪽이 그러면 연관성이 많겠습니까? 뭐 백신 업체라든가 또는 DDT, 살충제 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성생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꼭 없다라고 명시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돔 업체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업체죠. 진원생명과학. 예. 아까 모기 기피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문제약이 계속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기 패치제 같은 경우 결국 모기한테 물리면 끝이죠. 사실 뭐 면역 억제가 확실히 돼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나약한 사람들이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기 패치제 같은 경우에 종목도 많이 오르고요. 유니더스도 역시 시세 좋고요.
그리고 대륙제강 같은 경우는 살충제 용기 쪽과 관련이 되잖아요. 이쪽 금요일 날 주춤하더니 오늘 또다시 급등을 했죠. 동아약품은 이제 바른 생각이라는 콘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것 위주로 전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항상 백신 업체가 대두될 때는 제1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높죠. 예.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모기 기피제, 유유제약도 모기 패치제 건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이 좀 있고요. 오늘 대륙제강 같은 경우 크게 치고 올랐고 동아약품 시세 약간 낮고 그러나 좀 약하죠. 네, 유니더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유니더스나 대륙제관이나 이런 것들의 매도 타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거래입니다. 거래. 얼마나 물량이 많이 나오느냐. 과거의 거래보다 많이 된 거래가 나온 대륙제강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짧을 수가 있죠. 평상시에 거래 크게 시세가 났을 때 평상시에 거래보다 더 크게 분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이 측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종목을 잘 찝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